강직성 척추염의 정의를 내린다면 엉덩이 관절과 꼬리뼈 사이에 있는 천장 관절 그리고 척추 그다음에 그 인대 부착부 등의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척추에서 오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말초 관절 및 부착 부위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관절 외 증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죠. 그다음에 건선 피부염, 만성 전립선염, 해섬유화증, 아밀로이드증 뭐 온갖 것이 다 올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가 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단 및 검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이 환자를 처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뭔가 다르고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면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신체 진찰을 해야 되는데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운동 범위가 좁아지게 되겠죠.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허리뼈의 유연성 소실을 보기 위한 쇼부 검사가 있습니다. 선 상태에서 특정 부위에 표시를 해서 선 상태, 구분 상태에서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보는 것이 쇼부 검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슴이 굳어지기 때문에 네 번째 갈비뼈 사이에 둘레를 재서 가슴의 팽창을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 목뼈가 굳어버리는 수도 있죠. 그래서 목뼈의 침범을 보기 위한 후두에서 벽의 거리 검사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 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되겠는데 이때는 경추 부위에서 꼬리뼈까지 전체적인 척추를 다 찍어서 관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를 관찰해 보면 연골합뼈의 경화, 골밀한 관절 간격이 대체적으로 좁아지는데 넓어져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조기에 유합된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모서리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하얗게 보이는 shiny corners라는 소견도 있고 척추체 전면이 딱 사각형으로 각이 지는 게 아니고 좀 묻어 보이는 소견, 뼈가 자라는 골격, 그 다음에 대나무 척추 이런 것도 일반 엑스레이에서 볼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심이 되면 CT나 MRI 찍어서 확진을 할 수가 있겠죠. 골수부종, 활망염, 부착부위 염증 이런 소견들이 주로 MRI에서 볼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혈액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겠죠. 혈액 검사라는 것은 유전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염증의 수치가 증가되어 있는지 그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유전적인 소인을 보기 위한 HLA-B27 검사함으로써 확진을 할 수 있는 소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염증 수치를 재어봅니다. 염증 수치를 우리가 제물로 해서 염증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도 있고 팔로우업을 하면서 치료 효과도 염증 수치를 재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대표적인 게 ESR과 CRP라는 염증 수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뮤노글로불린 A의 력가가 증가하는 소견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도의 빈혈 증상도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인자가 있죠. RF 같은 거라든지 항핵 항체 그 검사를 해가지고 네거티브가 되든지 수치가 낮으면 아 이건 류마티스는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강직성 척추염으로 확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약물 치료가 주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간 기능 검사, 콩팥 기능 검사, 소변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 비약물성 치료, 수술적 치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약물 치료는 NSAID, 즉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기본 약제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제제입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최근에 많이 개발되는 약제 중에 하나인데요. 소염진통제 운동요법을 해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염증 수치도 높고 방사선학적으로도 악화되는 소견이 보이면 생물학적 제제를 쓰게 되는데 생물학적 제제의 대표적인 게 TNF 차단제입니다. 종양 괴사성 팩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루킨 17 차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 생물학적 제제는 병원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와야 되고 정맥주사나 피하주사를 해서 맞게 되는 아직은 고가의 약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염증을 낮추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약물이 생물학적 제제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상기도 감염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고 잠복 결핵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작용들이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주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항류마티스 제제하고 스테로이드 이게 자가 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류마티스 질환에서는 제제를 쓸 수도 있습니다. MTX하고 설파살라진이라는 게 대표적인 약물인데 부분적으로 환자들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비약물성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운동과 스트레칭. 운동과 스트레칭이 없게 되면 점점 굳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굳어지고 나면 방법이 없죠. 수술적으로 물론 펴줄 수도 있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운동 범위를 풀로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항상 키우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 피우는 것은 무조건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담배는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흉곽 자체가 팽창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악화가 되겠죠. 그리고 많이 굳어지게 되면 척추 골절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고 스포츠 같은 것도 물에서 하는 수영이 가장 안전합니다. 과격하게 부딪히는 운동들은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필라테스나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요가나 이런 운동들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당한 유산소 운동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모든 관절들이 굳어버릴 수도 있고 또 관절염이 올 수 있어서 특히 척추가 이제 굽어가지고 앞을 못 보고 땅만 보고 걷는 분들은 수술도 시도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술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잘 진찰 받아서 수술을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합병증, 후유증도 발생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어떤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건강한 사람들한테도 도움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매일 보통 한 20-30분에 걸쳐서 운동을 하고 각 동작은 10초 내지 20초에 걸쳐서 천천히 3 내지 5회 반복을 하고 이런 요구사항이 있네요. 가장 중요한 건 신전하고 회전 운동입니다. 이 관절하고 척추 이런 것을 신전을 펴주는 거, 회전을 해서 굳어지는 거 막아주는 거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 뒤로 신전을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 그 다음에 천천히 돌려주는 거. 이 운동도 평상시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팍팍 돌려가지고 급하게 하든지 어떤 분들은 소리도 우두둑 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고 천천히 신전해서 위를 본다든지 충분히 옆으로 돌려서 회전하는 거 평상시에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에서 내려오면 가슴하고 등 쪽이죠. 이것을 펴주는 운동. 더블조 만들어서 가슴 펴면서 뒤에 견갑골 모아서 버티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앉아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흉추 스트레칭입니다. 흉추는 등 쪽에 있는 척추가 되겠죠. 수건 같은 걸 밑에 대어주면 가슴이 이렇게 저절로 펴지게 됩니다. 가슴을 펴고 누워서 머리 위로 팔을 쭉 뻗쳐서 무릎을 세워주는 거. 그러면 누워서 할 수 있는 등 쪽 펴기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골하고 갈비뼈 만나는 곳에서 통증도 많고 잘 굳어집니다. 그래서 벽에 모서리를 잡고 앞으로 가슴을 내밀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입니다. 호흡을 깊이 들이셨다가 가슴을 넓게 하고 서서히 내미는 깊은 흉식 호흡. 그게 흉곽의 충분한 팽창으로서 호흡 곤란을 막는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앉아있는 자세에서 등을 회전을 시켜서 스트레칭을 평상시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워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서 반대로 넣고 다리를 반대편으로 돌리고 해서 그 몸통을 회전을 충분히 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벅지 뒤쪽에 스트레칭인데요. 누워가지고 수건 같은 것을 발끝에 걸어서 쭉 몸쪽으로 당겨주면 스트레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형을 막기 위한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등 뒤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가지고 굽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버드독이라는 운동인데 네 발로 엎드려가지고 한쪽 발을 뒤쪽으로 펴고 반대쪽 팔을 펴는 자세, 그게 버드독 자세인데 번갈아 가면서 하고 그 자세가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스쿼시라든지 플랭크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코어 근육 강화하는 데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까 같이 하시면 변형을 막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일반적인 생활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른 자세가 중요한 건 당연하죠. 허리가 아프면 고정하는 콜셋이나 브레이스 같은 걸 차게 되는데 이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고정을 해버리면 안 그래도 굳어지는 몸이 더 굳어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는 절대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도 좀 딱딱한 베드에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이 환자분들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웅크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딱딱한 데서 몸을 곧게 펴고 허리나 흉추 부위에 벽에나 이런 걸 써가지고 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굉장히 좋은 수면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능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연을 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일반적인 호흡보다는 깊은 숨들을 자주 쉬어서 폐가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진찰을 못하고 오랜 세월 앓고 나면 관절들이 굳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그때는 적절하게 지팡이 같은 거라든지 보조 기구를 써서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직성 척추염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환이 있을 수도 있구나 얻고 가시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